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런 좋은 수업 발굴에 선정됐다고 하니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교수에게 있어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런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그 다음에 또 즐겁게 수업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교수들에게 있어 학생이란 어쩌면 매년 바뀌는 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삶의 주체고 또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 하나하나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무척 소중해지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업의 무게라고나 할까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학습하고 이해하기 좋은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수업 전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하고 이런 노력들은 모든 교수님들께서 다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만의 준비를 굳이 하나 더 꼽자면 학생들의 이름을 최대한 빨리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수업을 통해 만나지만 이름을 서로 알고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발표나 토론, 질문을 하는 또 소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사실 몇몇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럴 때 좀 조용히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용기를 내줍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불러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다가와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된다라고 할까요?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음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수업을 좋아합니다. 현실에서는 실제 이런 일이 있는데로 시작하는 실례를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옛날 얘기를 담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아재 개그를 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싫어한다고들 하는데 수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소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말이죠. 관광학이 속한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 보니 매우 추상적이에요. 개념 하나하나를 단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외우고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좀 난해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이나 사례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학생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을 말할 때는 적절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악역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매 수업 강의 노트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필기는 필요한 것만 간단히, 나머지는 나랑 눈을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언제 다시 열어볼 필기 내용보다는 수업에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생각해보면 또 좋았던,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여러 학생들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좋은 회사에 취업했거나 성적을 잘 받았던 친구들보다 제 수업에서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수업의 맨 앞줄에 앉아서 경청해주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 후에도 과제나 진로 등에 대해서 많이 의논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혹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나 과제가 어려워서 스스로 자책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보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면 내가 너무 나를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못 해본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도전하고 부딪혀 보면서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때의 쾌감.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소위 수단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그런 목적의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수업을 함께하는 우리 동서대 학생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수업을 통해서 함께 찾아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익숙한 사자성어인데요. 어쩌면 가장 대중적인 말 중에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호스피탈리티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역지사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혹은 반대로 이용자로서 끊임없는 반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객에게 와닿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비스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고객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를 수업에 관련해서 말해보면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에서 교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 배워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수님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존중해 준다면, 그렇게 수업에 좋은 태도를 갖춰준다면 좋은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업은 울림이다. 먼저 소리에 대한 개념에서 말해보자면, 저는 수업에서 마이크를 잘 쓰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쓰다 보면 소리가 좀 커지고 또 옆 강의실에 영향이 있을 것이 우려돼서 소리를 작게 내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돼요. 강의 매뉴얼이나 강의 교환에 맞춰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목은 좀 아픈데 제가 조금 더 열정적이 된다라고 할까? 소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울림은 마음에서 전달되는 무언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은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전달되면서 서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수업은 훌륭한 교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학생을 대하는 교수와 눈빛이 빛나는 학생이 서로의 마음에서의 울림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